안녕하십니까, 엄민웅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상악동 오리진이 아닌 치성 오리진의 염증이 상악동으로 확산되어 있는 경우 우리 덴틴 파티클, 덴틴 마테리얼을 이용한 발치 및 임플란트 수복에 관한 치료 계획 및 술식을 몇 종류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사이누스의 뼈 이식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이 안에 레퍼런스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알베올라 본 월을 기준으로 해서 5mm 이상일 때는 알베올라 본만 본 그라프트를 하는 클래스 1, 한 5mm 이하일 경우에는 사이누스와 알베올라 본에 동시에 뼈 이식을 해야 되는 클래스 2, 그 다음에 이제 사이너스 전체를 오그멘테이션 하고 기다려야 되는 사이너스 클래스 3로 저희가 분류를 했는데, 되도록 이런 치성 상악동염인 경우는 간단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클래스 1이나 2로 옮겨서 할 수 있다가 주제가 되겠고요. 이 경우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시기에 따라서는 여기 아래 보시면 관련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겠고, 시기에 따라서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약 4주 내지 8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또 3개월 이후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사이너스 염증과 관련돼서는 전부 모디파이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발치 후 약 4주 정도 기다린 후에, 즉 사이너스 염증이 빠진 것을 기다린 후에 임플란트 심는 경우, 그러나 임플란트 심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그라프트를 하고 약 3개월 기다린 후에 하는 경우, 상황이 좋다면, 즉 임플란트를 식립할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뼈가 있다면 임플란트를 심고 잠시 기다렸다가 사이너스 염증이 빠진 후에 본그라프트를 실시하는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너스를 중심으로 분류를 하면 사이너스 클래스 1과 2,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모디파이드 타입 1과 모디파이드 타입 2로 주로 나눠서 간단히 환자에게 별 부담 없이 수술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증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증례는 4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렇게 치아의 팔라탈 루트를 통해서 염증이 상악동으로 올라간 경우, 그러나 알베올라 본에 월이 좀 남아 있어서 사이너스 클래스 2의 입장에서 양쪽으로 본그라프트를 하고, 그러나 4주 정도 기다려서 염증을 빼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같은 경우입니다만 여기는 치아의 경우죠. 거의 사이너스 플로우가 없어진 것으로 보이고 염증은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하고 기다려서 본그라프트와 임플란트를 심지만, 이때도 사이너스 클래스 3로 사이너스 안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월이 많으므로, 이쪽 케이스에서는 팔레이트 쪽에 알베올라 본이 남아있는 경우죠. 그래서 사이너스 클래스 1, 이 경우는 사이너스 클래스 3이지만 결국 남아있는 팔라탈 월을 이용해서 사이너스 클래스 1으로 바꿔서 임플란트 식립 및 본그라프트를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네 번째 경우에는 발치와 동시에 이렇게 팔라탈 루트 오리진의 염증을 빠질 수 있는 팔라탈 루트를 확보를 하고 나서도 여기 septal본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알베올라 본만 고려를 하고 염증이 빠진 후, 염증이 빠질 때를 기다린 후에 본그라프트를 하는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는 치아를 발치한 것과 임플란트를 제거한 것 차이만 있을 뿐이죠. 각 증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보시면 팔라탈 루트를 통해서 염증이 많이 올라가 있죠. 환자가 이렇게 버티컬 프랙처된 치아를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발치하고 4주 기다린 후 사이너스에 있는 염증이 빠진 걸 확인한 후에 바로 하거나, 또는 그래도 불안하면 한 1, 2주 기다린 후 임플란트 식립과 함께
GBR을 시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여기 치아를 발치하고 약 4주 정도 지나니까 사이너스 염증은 완전히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라테랄 비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알베올라 월이 약 8.5mm, 한 6mm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사이너스 클래스 2로 사이너스 안쪽과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뼈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알베올라 본에도 본 그라프트를 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증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팔로우업은 계속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발치와 사이너스 플로우는 거의 다 없어져 보이죠. 파괴되어 있고 사이너스 염증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하고 4주 기다린 후 바칼과 팔라탈 월이 살아있으므로 소켓 프리저베이션 하고 약 6개월 기다린 후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신기한 것은 이쪽 술전 CT에서 발치할 치아의 루트 에이펙스를 보시면 사이너스 플로우는 거의 완벽하게 없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발치하고 한 2주쯤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염증은 완전히 빠졌는데 여기 사이너스 플로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 CT를 리뷰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다시 생겨서 이 부분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사이너스 플로우는 살아있고 사이너스 염증은 다 빠졌으며 바칼과 팔라탈 월은 이렇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좀 불안해서 약 2, 3주를 더 기다린 후 약 5주, 4 내지 5주 후에 저희가 소켓 프리저베이션에 해당하는 이렇게 덴틴 파티클로 본 그라프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이너스 클래스 3로 가지 않기 위해서 먼저 소켓 프리저베이션 하고 6개월을 기다리는 경우가 되겠죠. 측내를 보시면 약 발치 후 5주 후에 다시 열었을 때 남아있는 바칼 월이 보이고요. 여기가 소켓입니다. 역시 그래듈레이션은 많이 차있지 않지만 저희가 몰드블 덴틴을 이용을 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 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모습이고 웨터빌리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후에 저희가 소켓 프리저베이션 하고 6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바칼 팔라탈 월 리모델링 되기 시작했고 알베올라 크레스트의 덴틴 파티클은 보이지만 코티칼 본을 형성하기 시작했죠. 라테랄 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여기 CT 사진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3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아직 라테랄 비우에서는 전체적인 코티칼 본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6개월 후에 다시 프로세딕 로딩, 프로비저널 로딩을 시작하였고 이 사진은 3년 후의 모습입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3년 후의 모습인데 완전히 리모델링이 되어서 바칼본과 코티칼의 사운드한 코티코 캔슬러스 본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라테랄 비우에서도 3개월째 없었던 코티칼 본이 잘 형성돼서 환자가 사운드하게 본을 유지하면서 파이널 프로세시스 잘 유지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